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파트너 기술보증기금의 임영근 차장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나라 소재부품 장비 분야를 이끌어 나갈 강소기업 100플러스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하게 되는 소재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플러스 선정 계획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다음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소기업 100플러스 개요, 그리고 신청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 서류 안내,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술혁신 성장 전략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 차례대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소기업 100플러스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년과 20년에 강소기업 100개사를 선정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약 20개 내외의 강소기업을 추가로 선정해서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강소기업 100플러스 선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정책 지원 대상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선정 분야를 기존의 6대에서 9대 분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소부장 강소기업에 대한 R&D 신설 등 관련된 지원도 확대하였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기술개발 예산을 1952억 원으로 작년보다 약 800억 원가량 증액을 했고요. 강소기업 전용 R&D를 신설해서 최대 4년간 2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소부장 펀드를 통한 투자 지원, 그리고 시설 투자, 양산 등 이 사업화를 위한 융자와 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기업 국가대표 추천 등 각종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소기업 선정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소기업 100플러스 선정 프로젝트는 지난 7월 23일에 공고가 되었고요. 신청 접수는 2021년 8월 10일 오전 9시부터 2021년 8월 23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방문 제출이나 전자우편 제출은 불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온라인 신청은 이제 가급적 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감 시간에 몰려서 급하게 신청하시다 보면 신청 내용을 누락하시거나 신청자가 폭주해서 제 시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감일 전에 꼭 미리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 심층평가 그리고 최종평가를 통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서면평가 같은 경우는 신청기업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고요. 또한 신청기업이 온라인상에 입력한 내용과 기술혁신 성장 전략서 등을 토대로 해서 약식 기술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지난 후에 외부 전문가의 검증 평가를 거쳐서 현장평가 대상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현장 및 심층평가 단계에서는 먼저 현장평가단이 신청기업이 가진 기술혁신 전략과 경영주의 역량,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에 대해서 기술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런 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층평가위원회가 심층 토론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최종 대국민 공개 발표 평가에 참여할 약 30여 개 내외의 후보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대국민 공개 발표 평가 같은 경우는 대략 11월경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평가 결과를 참고해서 약 20여 개 내외의 강소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소기업 100플러스 신청 대상은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 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인데요.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전문기업입니다. 소부장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셔야 하고요. 직전 연도 재무제표상 총 매출액 대비 소재, 부품, 장비 분야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기업은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매출액 검토 확인서를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로부터 확인받아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은 확인서 사본만 제출하시면 되고 매출액 검토 확인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만 강소기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청기업은 강소기업 지정기간 동안의 목표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담은 기술혁신 성장 전략서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D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연구개발 전담 요원이 2명 이상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최종 결산 재무제표상 R&D 지출 비중이 2% 이상인 경우, 세 번째로 벤처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나 폐업,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 등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강소기업에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격 요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나와 있는 세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재 부품 장비의 범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소기업 100+에 신청하는 기업은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하는데요. 소재 부품 장비의 범위에 대한 이 세부 내용은 관련법상 별표 1번 항목을 확인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업종이 별표 1에 해당 업종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되고, 이 소부장 분야 매출액이 또한 50%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신청 가능한 기술 분야가 6대에서 9대로 확대되면서 이 소프트웨어 업종 기술 분야가 추가가 되었습니다만, 강소기업은 소부장 분야와 관련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 모든 소프트웨어 업종이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 별표 1번에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에는 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업종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서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고문 부침 자료에 있는 강소기업 선정 신청서와 기술혁신 성장 전략서를 작성하셔서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인증서 및 최근 3년 이내 수행 실적 사본을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그 밖에 주주명부, 재무제표, 그 다음에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소재 부품 장비 매출액 검토 확인서의 경우에는 소부장 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제출을 생략하셔도 되고요. 전문기업 확인서 사본만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추천서는 우리 신청기업의 판매 수요와 관련이 있는 추천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기업의 판매 수요와 관계가 없거나 대중견기업 등이 아닌 지자체랄지 테크노파크 등에서 확인받은 추천서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대중견기업 추천서는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기업 PR 자료 등도 일부 제출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디지털 지점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 동의를 체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체크를 다 하시고 나면 기업의 기본 정보 등을 입력하시게 되는데요. 이쪽 부분에 보시면 이제 기업 주소를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본사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이유는 본사와 사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았고요. 우리가 현장 조사를 가는 부분은 이 사업장 정보를 기준으로 현장 조사를 가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셔서, 만약에 본사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를 다르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디지털 지점 회원가입이 끝나셨으면 강소기업 100+ 선정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 접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하단에 강소기업 신청하기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또 하단에 강소기업 선정 신청하기 버튼이 나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클릭하셔서 신청하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필요한 내용의 동의함을 다 체크를 해 주시고 나서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공동인증서로 각각 인증을 해 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정보이용 동의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이 필수 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 사항에 부동의할 경우에는 평가 절차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나 보안 요구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전체 동의에 체크를 해주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전체 동의에 체크를 해주시면 전체 항목이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의서 제출을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이용 동의가 끝나면 신청 자격 요건 점검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항목별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항목에 우리 신청 기업의 업종과 업종 코드를 이쪽 란에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란에는 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내용을 이쪽에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발급 번호를 기재해 주시고 유효기간을 이쪽 란에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 분야 매출액 내용을 3번 항목에 입력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단기 매출액을 직전 연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규모를 파악해서 이쪽 란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소부장 매출액을 분리해서 이쪽 란에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항목은 소부장 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도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4번 항목에 R&D 역량 및 자격 요건들을 선택해서 입력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5번에 결격 요건 해당 여부를 선택해서 입력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만약에 결격 요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강소기업에 신청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 꼭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다 확인하셨으면 아래쪽에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입력을 하셨으면 다음 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점검표 작성 후에는 기업 기본 정보 및 품목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각 항목별 입력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번 항목에 기업체명을 먼저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성함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업종을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은 작년도 재무제표를 참고해서 100만 원 단위로 환산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중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있는데요. 그 기준 숫자대로 파악을 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란에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추천 내역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추천서를 받으신 기업만 해당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대중견기업 추천 내역은 참고 자료 정도로만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품목에 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회사의 주요 품목 내용을 이쪽 란에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HSK 코드를 확인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서 이쪽 란에 10자리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목 정보를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코스피나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장 여부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 강소기업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K-유니콘이나 스타트업백, 그 다음에 특화 선도기업 등에 해당하는지 해당 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부장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백이나 특화 선도기업,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중복 선정이 안 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술 분야를 선택해서 입력하시게 되는데요. 기술 분야는 이번에 변경된 9대 분야 중에서 우리 회사 기술을 대표할 수 있는 기술 분야 한 가지를 신중하게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신청 기술 분야는 이 평가 진행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일부 조정이 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기본 정보 및 품목 정보 입력 후에는 기술혁신 전략표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 항목별로 입력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사업명을 쓰시면 되고요. 기술의 보유자가 누구인지 쓰시면 되고 보유자의 구분 내용을 체크리스트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보유자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미래 신산업과의 연관성 이 내용을 해당 여부를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술인력 현황을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이 기술인력 현황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에
연구개발 전담요원의 인정 가능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란을 참고하셔서 연구개발 전담요원 내역을 이쪽 란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지식재산권 등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밖에 해당 항목들을 그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설명 방법 등을 참고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술혁신 전략표 입력 후에는 신청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서류는 앞서 설명드린 바 있고요. 모든 서류는 5MB 이하로 용량을 변환해서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술혁신 성장 전략서 같은 경우는 분량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20MB까지 업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하기 버튼이 하단에 있는데요. 이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리스트가 추가되고요. 해당 란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업로드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청 서류를 다 업로드 하신 후에 만약에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위치로 이동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해당 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 서류 업로드까지 마무리됐으면 이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 제출 후에는 기술보증기금의 디지털 지점에 가시면 마이 페이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우리 회사의 강소기업 100+ 신청 및 진행 현황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혁신 성장 전략서의 항목별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술혁신 성장 전략서 같은 경우는 분량을 30매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매를 초과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항목별로 작성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혁신 성장 전략서 양식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이렇게 표지가 나옵니다. 이 표지가 나오면 이 표지 안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품목명에다는 우리 회사의 시청하고자 하는 기술명이나 품목명을 해당 란에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라고 문의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중복되더라도 대표되는 항목을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대 기술 분야를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회사 기술을 대표하는 기술 분야를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HSK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10자리 HSK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업종명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업종명은 이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파악하셔서 해당 코드를 숫자로 5자리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대표자의 회사 날인을 이쪽에 하셔서 표지 작성을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기업 경영 현황을 입력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 부분은 기업명이랄지 대표자명, 회사 주소 등을 입력하시게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회사의 연역 등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대표자의 경력사항 등을 입력하시게 되고요. 거기에 이어서 경영진의 경력사항이나 최종 학력 이런 부분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주 현황을 주주명부에 맞춰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시가 같은 경우는 이제 IPO가 돼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시가를 파악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기업인 경우에는 액면가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업 상황을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이 최근 영업 상황은 최근 월말 기준으로 매출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실적 같은 경우는 최근 7월 25일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신고한 매출액을 이쪽 란에다가 6월 말일자 기준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실적은 6월 말뿐만 아니라 필요하신 경우에는 7월 말까지도 파악이 되는 경우에는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평가를 진행하는데 좀 더 수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 실적을 파악하셔서 이쪽에 달러 단위로 환산해서 해당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금액 같은 경우는 무역협회에서 수출 시작 증명 등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쪽 란에다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출 현황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3개년치 매출액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요 거래처 항목을 입력하시게 되는데 이 주요 거래처 항목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한 세 군데 정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 말 기준으로 기재를 해 주시면 되고요. 2020년 말 기준에 메인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 매출 금액이 많은 회사 위주로 한 세 군데 정도를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외주 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외주 가공 내역을 이쪽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술혁신 성장 전략을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이쪽 보시면 기술 사업명을 먼저 입력을 하시고요. 개발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개발 기간을 입력하시고 개발에 소요된 자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환산하셔서 이쪽에 100만 원 단위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제품화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밖에 우리 회사 신청 기술이 산업재산권이 있는 기술인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내역을 이쪽 란에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화 단계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여부를 그 오른쪽 칸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부장 분야 품목의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먼저 신청하시고자 하는 품목, 기술의 개요 내용을 이쪽 란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신청 품목의 특성 및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 항목에 보시면 기술에 관련된 핵심 전략 기술 분야가 무엇인지 해당 여부와 연관성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 부분은 우리 회사 기술이 산업부에서 고시하는 100대 핵심 전략 기술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셔서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산업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100대 핵심 전략 기술 분야와 우리 회사의 기술이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상에 나와 있는 기술 내역과의 연관성 여부를 이 란에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핵심 전략 기술 분야하고도 관계가 없고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과도 관련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 내용은 스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를 그 아래 빨간색 글씨를 참고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밖에 경쟁사의 품목과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여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바 항목에 보면 기술 성숙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소 생소한 용어이실 수 있는데 이 TRL에 대한 설명은 우리 공고문에 보시면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양식이 나와 있고요. 그 안에 TRL에 대한 설명 자료가 별첨 자료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TRL 내용을 우리 회사의 단계가 어느 정도 위치에 속해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이쪽 란에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산학원과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으로 해서 함께 협업해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있는지 이쪽 란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 규모나 특성, 동업계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우리 회사의 기술을 개발해서 사업화했을 때 어떤 경제적 효과가 얼마가 되는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사업화 전략을 개발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설비, 그 밖에 매출 전망 등을 구분해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항목에 판매 및 계획 전략을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향후 5개년 동안에 우리 회사가 판매할 내역을 이렇게 구분하셔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각 항목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그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각 항목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전담 조직과 인력 현황에 대해서 입력을 이쪽 안에 하시면 되고요. 그 밖에 우리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기술개발 책임자의 경력 사항 등을 이쪽 란에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기술개발 책임자가 대표자와 동일하다라고 하시면 이쪽 란은 입력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밖에 기술개발 실적을 입력하시게 되어 있고요. 우리 회사가 개발한 과제나 내용들을 이쪽 란에 순서대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쪽 란에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산업재산권을 다 입력해 주시는데 최대 20개 정도까지만 작성을 하시고 그 이후로는 작성 안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밖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권리 내용들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각종 국내외 공인 규격을 받으신 거, 인증받으신 내용들을 이쪽 란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연구 기자재와 생산시설 보유 현황 등을 이쪽 란에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시설 보유 현황을 너무 많은 정보들을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 한 10개 정도 내외 정도까지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소재 부품 장비 매출액 검토 확인서 및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추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항목에 보시면 먼저 매출액 검토 확인서가 있는데요. 이쪽 란은 해당 업체의 기본적인 개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입력란에 보시면 한 4칸 정도 해가서 품목 정보를 입력하시게 되어 있는데, 우리 품목명이 너무 다양하신 경우에는 우리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품목 3가지 정도만 이쪽 란에 입력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타로 분류해서 합산 금액을 여기다가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소부장 분야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 된지를 한번 체크를 꼭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신 후에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확인 날인을 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이제 강소기업 추천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대중견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필수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우리 추천기관의 구매 담당급 팀장급 정도 이상의 확인은 받아주셔야 평가에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강소기업 100+ 선정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 공고문에 제시된 유의사항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본 사업과 관해서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와 FAQ 게시판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와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문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소기업 100+ 선정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성장을 이끌 유망 강소기업들이 발굴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